6월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축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홍성갑 칼럼니스트도 옆에 나와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세요. 홍성갑 칼럼니스트는 축제 전문가라서 모신 게 아니고요. 제가 닉스 우승을 얘기할 때마다 고통받는 모습을 전시당하기 위해서 모셔졌습니다. 그러니까 효수된 수급이라는 거잖아. 그거 원래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게 축제죠. 설명을 위해서 알고 지나가면 좋을 역사 이야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문트 도이처 미에델 독일 소녀 연맹 혹은 여성 청소년 연맹이라는 이름입니다. 1930년에 만들어져서 독일 패망 때 해체된 나치 독일 히틀러 유년단의 산하 조직 되겠습니다. 인종을 따지기 때문에 가입자가 적었을 것 같지만 나치가 아리아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17세에서 21세의 독일 여성은 의무 가입이었기 때문에 회원 수가 당시에 450만이 넘었던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 청소년 단체였습니다. 공공연히 밝힌 이 조직의 목표는 결혼, 가정생활과 미래의 직업을 위해 소녀들을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어의 순서가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게 1순위, 행여 참전이라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직업훈련도 열심히 받는 것이 2순위. 실제로 성인이 된 이 여성들 중에 다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준군사 조직인 국가노동봉사단에 들어가서 복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유대인들의 재산과 노동력을 약탈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가 여성들의 인적 자원을 날로 먹는 것이 골자였지만 그땐 다들 그냥 열심히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정과 가장과 당의 순종적인 여성을 키우는 것이 이 조직의 주요 책무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엄마랑 애들 돌보기를 하는데 그것도 강제적이 아니었나 합니다. 이 의상이 아주 멋지죠. 검은 치마에 실용적인 반팔 셔츠입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전체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진행자처럼 느껴지는데요. 국가보안법이 활용되던 시대였다면 저는 무사하지 못했겠지만 행여 전두환이 지금 대통령이었다고 해도 저는 바로 잡혀가진 않을 겁니다. 저보다 먼저 잡혀갈 독일 여성 청소년 연맹 코스프레어들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홍성갑 칼럼니스트 이거 봤어요? 네. 직접 봤어요. 진짜 갔었어요? 네. 멋져요? 멋지긴 해요. 아니 멋지긴 해요. 그런데 저는 저런 스타일의 저런 배색의 그 옷을 외모 평한다. 몰몬교에서도 봤었고 그렇죠. 몰몬교가 아니라도 유타에서 온 청년들. 굉장히 지나치게 독실하신 개신교 분들한테서도 봤었고 네. 보자마자 약간 머릿속에서 알람이 울렸죠. 하지만 그 외에 코드도 더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다시 볼까요? 검은 치마에 흰 셔츠, 해군 제독이나 쓸 법한 모자를 쓴 여성들이 나타났죠. 이게 나치 독일에서 왔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뒤에는 리프트도 한 대 실었습니다. 저거 반만 올리면 한국 동성애까지만 보일 거라서 퀴어 퍼레이드에 잘 어울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치 소녀단 차림을 하고 축제에 혐오를 뿌리러 온 거잖아요? 근데 뜻대로 안 됐습니다. 혈기왕성한 레즈비언 시민들이 이들을 눈에 담아버린 것입니다. 제가 적절한 표현을 한참을 고민하다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호니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우리말로 적당하게. 당신들은 우리를 혐오하지만 당신들이 예쁘다. 이리 좀 와봐. 저는 타인의 입장에 처할 수 없으면 아무 평가도 하지 않는 게 철칙입니다만 소셜의 여론을 모아본 바 다수의 여성들, 심지어 이성애자 여성들도 저 차림새를 매력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YMCA라고요. 성소수자여 편견에 맞서 당당히 살자는 내용을 담은 게이들을 위한 숙소를 부르는 용어가 노래 제목인 게이 클럽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뮤직비디오의 게이 코드를 모아놓은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대표곡을 틀고 나치 흉내를 내면 그건 그냥 그린라이트를 내주기 위해서 나치 코스어를 택한 모험적인 레스비언들이잖아요.
네, 모든 것이 뒤섞여 있고 맥락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나치 코스가의 맥락도 사라지고 YMCA 맥락도 사라지고 그냥 보기 좋네. 이리 와봐요. 예쁘다. 그래서 이 극우에서 나온 극우 청년, 교회에서 나온 극우 청년들은 퀴어 퍼레이드의 훌륭한 일원이 되고 말았다는 슬픈 전설이 내려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그 개신교 출신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게 컨템포러리함, 그러니까 동시대성을 굉장히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한국 그 개신교가. 근데 그건 사실 미국 개신교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더 하죠. 미국 개신교는 다른 쪽에서 즉 정치 쪽에서는 컨템포러리함을 가져가는 데 반해 그래서 극우가 되어가는 데 반해 한국 그 개신교는 극우가 되어가면서 컨템포러리를 거의 다 잃어버려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무엇 어떤 문화 코드를 내밀어도 이게 무엇인지를 본인들이 몰라요. 자기들이 쥐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살아요. 교회엔 정말 많은 돈이 있고 정말 많은 신자가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거든요. 그들 중 아무도 빌리지 피플을 몰랐다. 빌리지 피플은 YMCA를 부른 팀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힙합 좋아하는 20대 남자로서 교회 한가운데 있는 제가 겪었던 것들은 온통 모멸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은 전혀 힙합을 모멸하거나 20대 남자를 모멸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데 나는 모멸을 당하고 있어. 지금은 한국 힙합과 극우 개신교회가 화해했죠. 그렇죠. 대화합의 장이죠, 요즘은. 근데 지금은 화해를 했는데 그래도 서로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가까워졌을 뿐 서로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양동근 씨나 BY 씨 다들 제 선거 좋아하시고 그러시던데. 그럼 이제 그분들이 교회에서 공연할 때 그 앞에서 그루브 타는 거 보세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그 플로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이 교회에서 나온 여성들은 모형 소총을 들고 퍼레이드를 했고 이들 외에도 윤어게인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윤석열 깃발을 들고 나온 게이, AKA 윤어게이도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윤석열 완식. 상황이 험악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약간 반쯤은 실패한 농담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윤어게인의 극한, 우리의 수령님을 일개 식되는 성적 대상화 가능한 남자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완식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That's my style. 나 가능함. 굳이 그런 표현을 정치 리더한테 쓰면 어떡해요? 윤석열이니까 쓴 거죠. 상황이 험악해지지 않았다고요. 혐오를 뿌리러 왔는데도 안타깝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다들 사랑받아 버렸습니다. 정은이식, 윤석열 내식. 반면에 모두가 서로 윤어게이 들고 있었던 그 기수께서 최근에 사과문을 쓰셨대요. 그러니까 실패했거든요. 그 농담이. 우리 위대한 윤석열 대통령을 완식해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 깃발은 퀴어 퍼레이드에서 쓸 게 아니라 윤어게인 집회에서 들고 있었어야 돼요. 반면에 같은 기간에 모두가 서로 사랑한 축제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일요일에 끝난 NBA 파이널을 치른 우승팀 뉴욕이 그랬습니다. 분석 데스크에서 닉스 우승은 부정 우승, 재경기를 외치고 계십니다. 해보라 그래요. 우리가 질 것 같나? 100경기 해도 돼요. 자, 아까 보신 그 장면이 무슨 넓은 광장이 아니고 그냥 빌라들 있는 동네죠? 두통 나. 이 모든 골목들이 저런 분위기였고 심지어 방금 전에 이제 어느 벽에 경기 영상이 나오는 걸 보셨는데 그거 그냥 집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프로젝터를 들고 나와가지고 쏜 거예요. 모든 블락마다 이런 파티가 벌어진 거죠. 그런 걸 우리 한국은 2002년 때 했죠.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뉴욕은 지속적으로 축제였고 방금 보신 장면들은 우리 시각 일요일 오전 뉴욕 닉스의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닉스의 파이널 기간 동안 뉴욕은 매우 평화롭게 다양성을 분출했습니다.
왜 분노했는지 알 수 없는 분석 데스크에서 뉴욕은 매츠 아닙니까? 뉴욕은 레드불스 아닙니까? 뉴욕은 네츠입니다. 원래 뉴욕 네츠로 시작했다고. 다 해봐요. 뉴욕 닉스는 우승한 지 이틀 됐어요 지금. 이상하다. 분명히 폭스뉴스의 평론가들이 뉴욕 시장 선거 때 무슬림 조란 맘다니가 시장이 되면 샤리아 율법으로 게이들을 때려줄 거라고 겁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약간 기대해 보이는 것 같기도 했는데 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어디 샤리아? 샤리아 해석도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데 어디 샤리아? 이게 이제 요거는 시작입니다. 다양성이라는 게 어떻게 뉴욕 닉스를 응원하는 축제에 녹아들었는지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죠. 이걸 납카 혹은 납케라고 부릅니다.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특히 팔레스타인 어떤 지역이죠? 레반트. 레반트 지역의 전통 춤입니다. 이것도 이상하다. 미국에서는 팔레스타인에 팔자도 꺼내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레반트 청년들이 팔레스타인 전통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다 신나하고 있습니다. 닉스가 우승에 닿기까지 뉴욕 시내에서 펼쳐진 응원전이 가장 넓은 품의 다양성의 축제였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문구는 어떤 그 지역 동네 청년에게서 나옵니다. My mayor Muslim, my bagels Jewish, my Christian Dior, Nixon! When it rains, it pours. 내 시장은 무슬림, 내 베이글은 유태계, 내 크리스찬 디올, 닉스는 4대0. 시장은 조란 맘다니 무슬림인 거 잘 알려져 있고요. 뉴욕에서 폴란드의 유대인들이 즐겨 먹던 유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주위시 베이글이 뉴욕에서 상당히 유명합니다. 크리스찬은 디올이고요. 닉스는 왜 4대0인가? 원래 신날 때는 라임 맞고 뜻 맞으면 계속 신나는 겁니다. 뜻이 깊되 표현형이 멍청해야 라임은 설득력을 갖게 돼 있죠. 한국말로 풀어서는 당최 알듯 말듯한 네 줄 라임의 주인, 방금 보셨던 그 얼굴의 주인공은 응원 나와 있던 퀸즈 동네 사람 23살의 MD 호세인이라는 청년입니다. 아기일 때 방글라데시에서 퀸즈로 이사온 거의 토박이 되겠습니다. 순식간에 나온 저 프리스타일이 팀을 응원하는 동시에 도시에 존재하는 모든 인종과 종교를 화합해버립니다. 뉴욕주의 정치인들과 언론이 앞장서서 찬사를 보냈는데 문제는 시리즈가 저 라임대로 4대0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3차전에서 상대팀이 한 경기를 가져가는 바람에 와, 샌안토니오라고 불러주지도 않아. 나쁜 사람. 우승을 못하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스포츠란 그런 거예요. 그저께 처음 알았지 뭐야? 나도 알고 싶다. 상대팀이 한 경기를 가져가는 바람에 그 상대팀은 뭐죠? 나머지 29개 팀 중에 하나죠. 시리즈 스코어가 2대1이 되었고 이 퀸즈의 동네 청년은 이 스코어에 맞춰서 다시 한번 킬러 라임을 만들어냅니다. Yo, my mayor's still Muslim! Yeah! My bagel's still Jewish! The Pope's on our side! Next and 닉스 in 5. 우리 시장은 아직 무슬림, 내 베이글은 아직 유태계, 교황은 우리 편, 닉스 4대1.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저 동네 사람들에게는 매우 흔한 라임인데 우리한테는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여긴 물 건너온 곳이니까요. 최초의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는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빌라노바 대학을 졸업했는데 빌라노바는 농구 명문이고 2016년과 2018년에 NCAA 전국대회 챔피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승팀을 이끌었던 빌라노바 대학의 선수 중에 3명이 지금 뉴욕 닉스의 주전이고 마침 도널드 트럼프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 교황이다 보니까 새 라임에는 교황이 들어간 거죠.
이 라임을 실제로 오늘 나온 소식인데 뉴욕 니커버커스는 우승팀 초청 백악관에서의 초청을 거부하고 지금 교황청에 갈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잠깐만, 있습니다. 그게 더 간지인데?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번 트럼프 임기 들어서 그 전국 대회에서 우승했는데 그 백악관 초청을 거절한 팀들이 조금 생겨나고 있죠. 뉴욕 닉스도 그렇게 갔누네요. 이 팀은 그럴 수밖에 없고. 슈퍼볼 우승팀이 갔나 그렇고 NBA는 예전부터 트럼프가 오라 그러면 웬만하면 안 가는 전통이 이제 확고해지고 있죠. 아무튼 방금 들으셨던 그 라임을 깃발 삼아서 닉스 응원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의 압제를 비우는 축제가 됐습니다. 마침 딱 한 번 졌던 그 경기에 도널드 트럼프가 참석을 하는 바람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페인으로 대통령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계를 봤던 유일한 경기죠. 우리가 질 줄 알고 좋았겠네. 지고 있어서 어찌나 기분 좋았는지. 반면에 이 긴 축제가 총기 천지인 미국에서 무사히 치러지도록 만든 공은 뉴욕 시장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Ready to watch the Knicks? Who's ready to watch the Knicks win the championship? All right, here we go. Here is our mayor's order, repealing kids' bedtimes for the Knicks finals run. Are we ready? Who here was alive in 1999? I don't know when I was born. All right, here we go. We're signing it. I don't know. Okay, my friends. Executive order I don't know is when I signed. was. 아이들 잘 시간을 무효화시키는 행정명령은 정말 서명했는데 그건 애교였고 경찰을 집중 투입했고 청소 관련 인력 장비도 총동원했으며 뭔가를 부수고 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승한 날 밤에는 아예 폐차된 학교 버스들을 시내에 갖다 놔서 시민들이 알아서 불을 지르고 놀기도 했습니다. 우리 뉴요커들은 폭력을 분명히 발산할 테니까 발산할 곳을 마련해 주자였군요. 그래서 처음에 버스를 뜯고 놀아요. 그러다가 이제 불을 질러요. 그래서 이제 뉴욕의 시민들은 그 버스를 일컬어 피젯 버스다. 심심할 때도 가지고 노는 버스다. 뭐야, 아기 염수. 버스 뜯고 놀아요. 그리고 대륙 건너서 이 화합의 장이 보기 싫었던 조선일보가 있었습니다. 10대 남성이 총에 맞고 스쿨버스가 불에 탔고 수십 명이 체포됐다. 이 말을 제 관점에서 설명드리면 수백만이 뛰쳐나온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미국 뉴욕의 대난동 속에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폐차 상태의 스쿨버스를 불태운 건 사실상 시가 제공한 행사에 가까웠는데 이걸 혐오스러운 폭동으로 규정하기로 결심한 조선일보 기자는 거기까지 취재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기사를 처음 보고서 총에 맞은 사람이 한 명이야?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네. 죽었나? 찾아봤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고 그리고 그 이상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떠도는 레딧 같은 데 떠도는 얘기 들어보면 유탄을 맞은 것 같대요. 네. 그러면은 진짜로 그냥 유탄 스친 정도면은 죽지 않는 게 당연하지. 근데 그 한 명이라고? 뉴욕에서? 그리고 그 와중에 유태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울려서 놀았다고요. 실제로 바로 다음날 아침 8시 완전히 깨끗해진 뉴욕 도심을 보면서 뉴욕 시민들도 놀랐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완전히 감추고 있습니다. 와. 서울과 뉴욕의 축제로 시작해서 조선일보의 심술로 끝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고요. 여러분과 덕질인 화 고만 내시고요. 이제 닉스 얘기 고만할 테니까. 뭐 더 해봐요. 더 할 수 있나 보자. 어디 한번 해봐. My mayor Muslim. My bagel Jewish. 언젠가 이 복수를 할 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 브루클린 네츠도 저 자리에 서서 똑같은 챈트를 내가 하는 날이 올 겁니다. 팬으로서 제 인생보다 긴 기간을 기다려봐서 아는데 그런 날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말할 권리와 말하지 않을 권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누리는 존재는 예나 지금이나 언론인입니다. 언론인들이 말할 권리와 말하지 않을 권리를 오남용하는 장면을 좀 구경해 볼까요? 깁니다. 밸런스 게임 한번 김한 기자 시작으로 해보시죠. 정권은 짧다 해놓고 대통령실에 차고 나온 사람,
대통령 면허가 1차지 않는 게 힙합이에요. 근데 정권은 짧다라고 질러놓고 본인이 약간 아차 싶었는지 이제 시계 차고 나고 그날 뭐 대통령 월드 클래스 막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엄청 정청래 대표는 근데 수습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 개인적으로. 그게 진짜 힙합인가요? 네, 힙합이죠. 예.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사람 변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시의 이제 순리 같은 것들에서 이게 사람들한테 의구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1년차 여당 대표가 왜 그러는 거지? 예. 저 그 근본적인 의문은 출발점은 이렇게 하면 안 됐던 거예요. 집권 여당 대표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안 들려 안 보여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약간 이 우기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비틀 수가 있습니까? 이보다 명확하게 대통령이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에 해석을 비틀어서 뭔가 아니 뭐 이거를 하는 게 우리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겁니다. 특정 지도부를 겨냥한 게 아닙니다. 그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모든 언론들과 일반적인 그 민주당 고관여층을 무시하는 거지 사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힙부심 부리지 않아야 되겠다. 최대한 새 언론인의 말씀에 그죠. 힙부심 부리려면은 빅뱅 정도는 알아야 돼요. 나 오늘 오면서 애플에서 추천해주는 그냥 힙합 리스트를 그냥 들어놓고 그냥 왔어요. 제이지 2017년작 네. 나오고 에미넴 가찔라 나오고 넉살 나오고 좀 이따가 그 이기 어쩌고 하는 그놈 노래가 나와서 넘기고 네. 이러고 왔거든요. DJ 칼리드 나오고 네. 빅뱅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이 그래서 리스트에 끼기에는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수인 밀리죠. 거죠. 아 그런 거구나. 최대한 새 언론인의 말씀의 뜻에 누락이 없도록 편집을 해봤습니다. 30여 분간 이어진 오늘 아침의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사실상 유튜버가 된 새 언론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대표가 들이받은 것 같다. 그러더니 다음날 당대표가 표변했다. 집권 1년 차에 뭐 하는 짓이냐. 사무총장은 또 뭐 하는 짓이냐. 일관되지 않다. 그럴 거면 사무총장 관두고 평론가 해라. 새 언론인은 이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다수의 당원들이 여기고 있다. 보안수사권 혹은 다른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검찰의 힘을 남기려고 하는 세력이 여당 혹은 정부에 있고 이에 불만인 사람들이 많은데 언론은 검찰 편인 것 같다. 당대표는 당원도 대표하고 여당도 대표해야 돼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보내야 할 때가 종종 있다. 이런 이야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말하지 않은 건 언론인들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당무 개입이라고 하고 자기들 마음에 들면 대드는 쪽이 잘못이라고 할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불과 수십 개월 전에 이재명 당대표 체제의 총선에서 당대표의 선택이 위험하고 비명 행사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하던 바로 그분들이 저분들과 그 동료들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의 배경을 빼놓고 정치인 개인들의 파워게임만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는 게 영웅서서 같아서 편하죠. 쉽죠. 삼국지 같잖아요. 그 순간 민생은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삼국지 얘기해서 말인데. 이들의 파워게임의 배경에는 검찰개혁도 있고 리박스쿨 출신 민주당 의원도 있고 보수 개신교에 손을 내민 총리실도 있고 시민들이 걱정할 만한 이야기거리 투성입니다. 그 모든 배경을 빼고 30분간의 대화는 대통령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문제다로 귀결됐습니다. 글쎄요. 노무현 문재인이었으면 바로 당무 개입 논란 만들었을 언론인들 아니었을까요? 저렇게 판단해도 되는데 본인들도 일의 양면 중 하나만 취사 선택했다는 사실을 보는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저분들의 표정과 말투에는 본인들은 불편부당한 상식의 편에 서 있다는 믿음이 너무 강하게 읽혀서 거기서 체온이 좀 내려갑니다. 분명한 건 최근 몇 년 동안 재래 언론이 그토록 혐오하고 깔보던 유튜브 세계로 들어오셔서 어떤 언론인은 유시민 작가를 유튜버라고 부르시다가 지금은 유튜버 하시죠. 튜버 유씨. 본인들이 더 피상적이기만 한 세력 싸움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부 기자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로 키워진다고 해도 모든 재래 언론 유튜브가 사회, 노동, 국제 하나도 안 다룬다는 건 이상한 걸 넘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오히려 그 정치 고관여층들이 정치를 마치 영웅들의 힘겨루기처럼 인식하고 그렇게 소비하게 되는 걸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서브 사이드 메뉴가 있죠. 민생과 괴리되어 있다.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괴리되어 있다 치죠.
그러면 민생과 관련 있는 걸 죽도록 찾아내든가. 그렇지. 지금 당권 경쟁하는 어떤 사람들은 민생과 개혁에 있어서 무엇을 지지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 그걸 해석해 주시든가.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정치부 이슈들마저 개인 간 싸움으로 좁혀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홍성학 칼럼니스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이러니까 당혹스러워 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힙합을 입에 올리면서 떠오르는 게 빅뱅밖에 없는 게 얼마나 꼰대 같은지 아십니까? 저기 있는 저 세 분 다 저보다 젊지 않나요? 사실 제이지와 DJ 칼리드 얘기한 저도 꼰대인데. 그니까요. Another one 이렇게 나오고 빅뱅이 나오는 거잖아 지금. 차라리 퀴어 퍼레이드 나치 고적대가 더 나은 수준입니다. 촌스러운데 피상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남은 뉴스. 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중앙홀딩스, JTBC, 컨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 P&I 등 5개사에 대한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빚을 받아내야 하는 주체들이 함부로 아무거나 못 가져가게 해달라. 빨간 딱지 막 붙이지 마라. 즉 살려달라 헬프콜. 이건 법적 권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디어스의 고성욱 기자가 접근하기 위한 좋은 데이터를 정리해줬습니다. 상당수 기간 JTBC의 공격적인 콘텐츠 투자 비용이 나머지 종편 채널들의 2배에 가까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른 결과를 기억컨대 JTBC 콘텐츠들은 나머지 종편에 비해서 매우 훌륭한 퀄리티를 자랑했고 수출도 많이 됐고 세계적으로 히트했죠. 가장 날카로운 지적은 MBC 임소정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JTBC가 만든 작품이 흥행을 해도 컨텐츠 IP를 소유한 기업이 따로 있고 여기에 수입이 몰렸다는 겁니다. 즉 JTBC가 컨텐츠로 번 돈이 JTBC를 살찌우지 않고 회사 어딘가 다른 주머니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심지어 적자를 줄이겠다는 이유로 아는 형님 같은 히트 컨텐츠들의 IP를 몇 년 전에 그 기업에 또 몰아줬다. 이쯤 되면 먹튀의 고의성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결정을 했을까요? 참고로 이 중앙일보 일가의 이 사업권이 걸려있는 이 구조는 우리가 그 뉴스타파 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조선일보 컨텐츠 회사를 방정호 대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그 돈을 이상하게 썼던 그 사건과 좀 닮은 지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벌이 하는 짓이라는 말씀이죠. 이쯤 되면 돈을 잘못 썼다는 해석보다 번 돈을 어디에 줬느냐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나은 질문일 걸로 보입니다. 그렇고요. 중앙일보 일가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삼성전자의 파업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진보부터 극우까지 모든 레거시 언론이 합창을 일삼았던 게 어제 같죠. 삼전 노조가 어떤 실기를 했느냐를 차치하더라도 주변 하청업체들을 챙기지 않았다고 노동 문제 최고의 도덕군자를 자처하면서 지적을 하던 그러면서 노조 탄압에 도움을 준 레거시 언론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계열사를 모두 아우르는 이상적인 형태의 파업을 조직한 카카오의 이야기는 별로 보도 안 하고 있죠. 아무튼 말과 탈이 많았던 삼성전자의 파업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사인 문준영 기자의 관점이 탁월합니다. 이제껏 보수 언론이 추켜 세우던 노동쟁이 따위 없는 TSMC가 술렁였다는 얘기입니다. 페북 내의 TSMC 커뮤니티인 TSMC 대소사에서 회사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8% 늘었고 임원들이 천문학적 보수를 받는데 직원들 성과급이 삭감될 수도 있다는 글이 회자된 겁니다. 아니 왜? 삼성과 하이닉스는 보너스가 나오는데 여기는 왜 삭감이죠? 문준영 기자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그 글은 뚜렷한 근거가 없는 괴소문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괴소문 때문에 얼마나 흔들리느냐죠. 그렇죠. 사내가. 그 타이밍에 삼성전자 노사의 합의 소식이 대만에 전해진 겁니다. TSMC 직원들은 자기 회사에 없는 노동조합의 힘을 체감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노조가 있으면은 이런 헛소문이 돌 가능성이 별로 없을 테고 오히려 설사 이 헛소문이 진짜가 됐더라도 방어하고 싸워나갈 그 힘이 되겠구나. 그럼 게시판에서 페북에서 술렁이는 대신에 조직해서 싸우겠죠. 네. 실제로 위협을 느낀 삼성만큼이나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한 TSMC의 회장이 출장을 갑자기 취소하고 5월 말에 타운홀 미팅을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TSMC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의 재래 언론의 견제를 받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노동자들이 무슨 짓이냐? 즉 소외감 부추기기로 이들의 노동 세력화를 막으려고 드는 거죠. 이건 근데 참 막기가 힘들지만 동시에 말이 안 돼야 하는 게 상위 몇 퍼센트의 노동자를 후려치기 시작하면은 그 바가 점점 내려오지요. 조금씩 내려오고 아래쪽에서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과반의 노동자가 탄압받는 상황이 언젠가 만들어지는. 지금 노동부와 중기벤처부가 관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하청업체들의 관계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소통창구를 만드느라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언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만 뭐 재래 언론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그때 하청 노동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하냐, 소외감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했죠. 그럼 그 다음에 하청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러 가라고. 그렇죠. 소외감이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 외에 다른 일자리 되느냐 이야기를 하라고. 자, 중요한 건 삼성전자와 TSMC 소식을 재래 언론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직군과 처우가 다른 전 계열사가 한꺼번에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를 재래 언론이 어떻게 말하지 않느냐입니다. 노동자에게 붙여질 딱지는 많습니다. 부자도 있고 비정규도 있고 고급도 있고 하찮은도 있을 겁니다. 재래 언론이 싫어하는 건 확실히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딱지를 떼고 연대하는 겁니다. 조선일보 뉴욕 특파원은 닉스 팬들의 그 연대를 보고 본능적인 심술이 난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분석 데스크 여러분 조금만 참읍시다. 닉스 얘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번 주까지만 하겠죠. My mayor Muslim! 시사 유튜브에 출연하는 재래 언론 엘리트 기자들은 검찰이 가진 권능이나 재래 언론이 가진 권능이라는 붙여진 딱지를 잃는 게 두려워서 개혁을 대변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치인 개인 무협지를 쓰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닌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My bagel Jewish. 근데 지금 엄밀히 말하면 당신 시장은 무슬림 아니잖아. 당신 시장은 포세이돈이잖아. 아니 오세이돈이잖아. 교황은 우리 편. 과연 그럴까? 오늘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웬만해서는 이분들은 이 일에서 자유로워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속보급으로 나왔던 당시의 보고서에 대해서 고인이 피격당한 사실을 감춘 거라고 타임라인을 비트는 방식으로 무리한 기소를 시도했었죠. 그 과정에서 월북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쓰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의심했던 여권 국회의원들이 많았었습니다. 손솔 의원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해류 방향을 바꿔서 떠내려갈 수 없는 방향으로 떠내려갔다고 공소장을 썼다는 검사의 이야기, 그 얘기도 손솔 의원과 했었죠. 그 기소 내역의 결과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재래 언론에 대한 오늘 저의 마지막 불만은 대통령의 순방 중에 있던 일을 데스크가 이렇게까지 자리를 할애 안 해줄 거면 대체 뭐 하러 나라 돈을 들여서 저렇게 많은 기자들을 유럽으로 보내줬냐는 겁니다. 유럽에 가서 취재하는 기자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잘하고 있을 거예요. 순방 성과에 대한 분석을 게을리하는 서울에 앉은 데스크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초감가상각제도란 혁신형 기계장비 및 설비 투자 시 감가상각비를 추가 인정해서 실제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혜택이다. 이게 이탈리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래요. 근데 이게 국내 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됐대요. 뭔 소리냐? 이탈리아 기업이 신규 설비를 고입할 때 실구매가보다 비용을 높게 쳐주는 제도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투자하는 기업 법인세를 많이 깎아주는 제도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EU의 국가들은 사실상 세금 장벽으로 제도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 혜택 대상이 EU산 자산에 국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같은 기술 선진국이 실제로 거대한 수출 장벽을 만나게 된 건데, 이번 이탈리아 방문을 통해서 이 제도 수혜 대상을 한국으로 늘린 게 아니라 EU 외 국가로 이탈리아가 완전히 확대시켰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EU 외 국가를 한국이 대표했네요? 그런 셈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정부의 협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 국가들이 EU와의 거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럼 EU로 들어가는 수입과 나오는 수출이 많아질 테고, 네. 그만큼 미국은 조금 덜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적인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길었던 EU 순방의 가장 중요한 그림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탈미국 시대를 얼마나 빠르게 준비하느냐입니다. 네. 그리고 탈미국 시대는 동시에 탈중국 시대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2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대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특히 국내 공작기기 업체들이 이걸 환영하고 있다는 소식 정도는 좀 최대한 앞에다가 끌어다가 보여주면 안 되나 싶습니다. 가장 유용한 분석을 제공하는 굿모닝 충청 아까 보셨던 최영규 기자의 기사를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대통령은 잘하면 잘하는 거 얘기할 때는 지면 아끼고 검찰개혁은 해야 되니까 하자는 건데 이건 무시하고 싸움이나 붙이면서 빅뱅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재래 언론인들 보고 있으면 속상하다. 이런 말씀 되겠습니다. 우승 축하드립니다. My mayor Muslim. No, your mayor is Poseidon. 브리핑 끝입니다.